네, 안녕하십니까. 바로 전에 대법원에서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일부 파기환송 판결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동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자, 뭐 다 들어봤겠지만 이제 이번엔 선거법 위반으로 그 골프를 쳤다 안 쳤다 이 문제랑 백현동 용도 변경 관련돼서 이재명 피고인이 한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라는 취지로 그 공표죄 무죄 부분에 대해서 일부 파기를 시켰죠. 그러면 이제 고등법원에 내려가서 고등법원에서 다시 유무죄를 판단하겠죠. 그래서 법원조직법 8조에 따르면 상급심 판결은 해당 사건에 관해서는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되어 있어요. 법원조직법 8조. 그러면 백현동 사건과 발언과 골프장 사건, 백현동 골프 사건은 사실에 해당하고 사실적 표현에 해당하고 이게 선거인들의 판단에 영향을 줬던 행위이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라는 이 판결 부분이 하급심을 기속합니다. 그래서 고등법원도 이걸 부정할 수는 없죠. 백현동 발언이랑 골프장 발언에 대해서 허위사실이 아니다. 따라서 무죄 판결할 수는 없게 됐습니다. 물론 유죄 판결을 하더라도 형량의 문제는 있겠죠? 형량의 문제는 남아있을 거란 말이죠. 형량의 문제는 남아있고 그래서 18조 1항의 3호 선거법, 공직선거법 18조 1항의 3호에서 선거범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선거권이 없습니다. 선거권이 없으면 피선거권이 없죠. 만약에 뭐 이럴 수는 없겠지만 다음 주에 2심 법원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 이렇게 때렸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상고를 바로 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 6월 3일 전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됐다. 그러면 선거범으로서 100만 원 이상이 대법원 판결까지 가가지고 확정이 됐다. 그러면 이제 선거권이 없죠. 그럼 피선거권이 없으면 후보자가 될 수 없고 당선되더라도 당선 무효가 돼버리죠. 극단적인 상황 불가능하지만 불가능합니다. 너무 제가 겁줬던 것은 그냥 시나리오예요. 불가능한 이렇게 판결이 나올 수는 없고. 근데 이번에도 뭐 30일 만에 나왔던 것도 좀 당황스럽긴 하죠. 상고한 지 30일 됐나요? 뭐 얼마 안 됐는데도 바로 판결 나온 것도 좀 황당하지만 하여간 뭐 이게 거의 불가능한 거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 근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느냐? 선거권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되면은 이제 선거권이 없고 피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당선되려도 무효가 되는데 이번 6월 3일 대선일까지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제로라고 봐야 되고 그건 없고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 등록하고 당선 자체는 문제가 없다 이거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 그때까지는 확정이 안 되지만 2심 법원, 고등법원이 계속 재판을 진행하고 또 상고에서 대법원에서 재판하고 이게 가능하냐가 지금 쟁점이 되죠. 그와 관련된 이제 헌법 84조의 해석론이 최근에 계속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단 말이죠.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 외환죄를 제하고 외환죄를 제하고는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 이건 아니고 제하고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형사상 소출은 안 되죠.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내란 외환죄로 소추가 안 돼. 왜? 당선된 날에 바로 임기가 개시돼요. 보궐선거는. 원래 그 대통령 선거는 임기 개시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이기 때문에 70일 첫 번째 수요일이기 때문에 70일간은 대통령 당선자로서 활동을 하죠. 근데 이번 보궐선거는 당선되면 바로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당선된 날에 바로 확정이 되면 대통령이 되는 거기 때문에 6월 3일 날 선거해서 아마 밤 12시는 좀 그렇지만 그 다음날 새벽 한 서너 시쯤에, 두세 시쯤에
아마 당선 확정이 될 거란 말이죠. 뭐 당선 확정이 되면 바로 대통령이 6월 4일 날 취임을 하게 되죠. 그 다음부터는 뭐 할 수 없어요? 내란 외환해제가 아니라면 형사소추는 안 되죠. 그래서 새로운 소재기는 안 되는 건 분명합니다. 형사상 소재기는 안 되는 것은 분명하는데 이미 이 사건은 소가 제기된 사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은 계속 진행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 84조가 새로운 소재기는 안 되지만 이미 제기된 소, 제기된 소에 대해서는 형사사건, 형사상 소추에 대해서는 이건 소를 소추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있어요. 근데 이 주장을 그냥 일단은 가정을 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고 반론을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제기된 형사상 소추는 이 소추가 아니라는 거죠. 소추를 받지 않는다의 문제는 아니라면 왜? 이미 제기됐기 때문에 새로운 소추가 아니지. 제기된 형사상의 소추 사건은 재판을 계속 진행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죠. 그래서 분명히 이번에 이제 내일부터, 오늘부터 당장, 국민의힘 쪽이라도 이쪽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럼 만약에 대통령 한 1년 하다가, 벌금 100만 원 나오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이 나와서, 고등법원에서 100만 원 나와서 상고하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지어지면, 이거는 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피선거권도 없는 거고, 그 때문에 당선이 무효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죠. 이 주장을 분명히 하겠죠. 그러면, 계속 재판 진행해서 벌금 선거법 위반으로, 선거범으로 100만 원 이상 나왔다. 그러면 당선 무효 아니냐? 당선 무효.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을 지지할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어차피 당선 무효될 건데 이렇게 돼버리면 또 대선을 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국정 혼란은 어떻게 할 거냐.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을 지지하면 안 된다. 뭐 극단 이렇게 얘기하겠죠. 또 하나 더 나가서 입후보하면 안 된다. 뭐 입후보 아마 안 된다는 것은 넌센스지만 그래서 규정하겠죠. 어차피 입후보 해서 등록해봤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입후보하면 안 된다. 또는 입후보는 좀 그렇다고 하겠죠. 하니까 그럼 이 사람 당선시키면 안 된다. 지지하면 안 된다. 이런 발언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 이 주장이 이제 제기되겠죠. 분명히 100%. 뭐 준비하고 있죠. 당연히 국민의힘 쪽에서는. 근데 이번에 하여간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대법원이 맞장구를 친 거죠. 그다음 아마 한덕수가 그래서 뭐 오늘쯤 국무총리 사퇴하고 바로 또 후보자 등록하겠죠. 왜? 선거일 전 30일 전까지는 그직을 그만했는데 공직자는 보궐선거의 경우는 일반 선거에는 선거일 전 90일 전에 그직을 그만둬야 되는데 보궐선거의 경우는 선거일 전 30일 6월 3일이니까 오늘 내일은 내일까지는 그만둬야겠죠. 그래서 오늘 아니면 내일, 오늘 저녁이나 이때 사퇴한다고 할 거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보면 딱 떨어지긴 하죠. 대부분은 딱 문을 맞춰서 일부 파기환송시키고 그래서 이제 한덕수 나오고 이러면서 분위기를 이제 조성을 하려고 하겠죠. 그죠? 걔네들 시나리오가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서 이런 헌법을 해석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헌법학자들 간에 이제 여기는 견해 대립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권영선 교수님이란 분,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우리나라에 이제 옛날 교과서 냈던 우리나라 대표적인 헌법학자 중에 한 분이 권영선, 김철수, 허영 교수인데, 이분 돌아가셨고, 근데 그 교과서에는, 유일하게 교과서에는 그거 실려 있는 게 그 책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학설은 여러 가지 대립이 있습니다. 논문 등에서는. 그런데, 이 견해에 따르면, 이 소출할 수 없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 이 소출할 수 없다는 의미는 대통령 업무상 지장을 안 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지. 대통령이 일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 형사사건으로 뭐 사기죄, 뭐 무슨 뭐 선거법 위반죄, 뭐제 이래가지고 공소를 제기해버리면, 대통령이 업무를 못 본단 말이죠. 그러면 국가적 손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해석하면, 어차피 이미 소추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재판을 진행한다라면 법정의 피고인으로서 불려가 된다면 대통령이 그럼 업무 수행을 못 하죠. 그렇기 때문에 소추할 수 없다는 진짜의 의미는 재판 진행도 할 수 없다. 재판 진행도 할 수 없다. 라고 이제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전까지도 있어요. 대통령 내란 외환죄가 아니면 뭐 체포국소 압수수색 이런 절차도 전혀 진행 못 한다.
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니까. 그러면은 소추해서 이미 소추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이미 재판을 진행해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라면 대통령이 국정을 수행 못 한단 말이죠. 지금 뭐 트럼프랑 협상도 해야 되는데 뭐 맨날 법정에 불려가야 되고 이러면 대통령이 어떻게 업무를 수행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라는 주장이 있죠. 그래서 두 가지 견해가 지금 대립하고 있는 겁니다. 헌법 84조를 둘러싸서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히 형사상 소추할 수 없다. 이건 분명한데 이미 소추가 돼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어떻게 할 거냐. 재판을 더 진행할 수 있다 없다에 대해서 학설이 대립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학설은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그래야 말이 되는 거 아니냐.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그래야지 대통령의 경우 당선되더라도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당선이 무효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주장도 있죠. 근데 대통령 업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84조의 취지를 생각하면 업무 수행을 보장하고 그것은 재직 후에 따져보자. 재직 중에는 소추되지 않은 거니까 재직 후에는 소추되는 거 아니냐. 윤석열처럼. 재직 후에는 소추돼서 재판받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재직 중에 그걸 문제 삼지 말자라는 취지죠. 그러면은 재판 진행을 할 수 없다고 봐야겠죠. 물론 저 걔는 두 번째 걔는데 주장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게 타당하죠.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지금 할 일이 태산인데 맨날 법정에 불려간다고 생각해봐요. 지금 솔직히 이재명 지금 곧 후보자가 될 분은 여러 가지 형사사건으로 지금 기소가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A사건, B사건, C사건 그때마다 지금처럼 법정에 나가서 피고로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라면 일을 어떻게 합니까? 국정을. 국정 수행을 못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재판 진행을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취지상. 근데 또 이쪽에서 그렇게 하게. 그걸 봐라. 그렇게 직무 수행 못 하니까 이런 사람이 당선되면 안 된다. 그렇게 펴주지 말자. 이렇게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할 겁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이재명 후보자를 지지하느냐의 문제는 국민들의 선택의 문제죠. 오히려 이번 계기로 국민들이 더 결집할 수 있어요. 내 생각은 그렇다 봐요. 결집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지. 오히려 역풍 분다고 국민의힘 쪽이에요. 지금 뭐 대법원은 신뢰를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신뢰도가 높지 않단 말이에요. 대법원 신뢰도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의 선거를 통해서 대표자를 선출하는 의도를 좌절시키는 행위란 말이죠. 이 대법원 행위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걸 방관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의 결집 현상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건 정치적인 얘기고, 그래서 지지하지 말아달라고 해서 지지를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국민의힘 쪽에서 아무리 주장해도. 그래서 더 오히려 결집돼서 득표율이 더 높을 가능성도 오히려 있다고 봐요. 저는 오히려 투표장에 더 열심히 나가고 국민들이 한번 본때를 보여주겠다 그래서 투표율도 높아져가지고 오히려 득표율에 오히려 도움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볼 수는 있죠. 근데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 소추를 된 사건의 경우 계속 형사재판을 진행할 수 있느냐? 있느냐? 있다라면 만약에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나오면 당선 무효가 된다는 문제 생기죠. 그죠? 무효가 된다는 문제가 생기고, 그러나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형사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게 타당하죠. 지금 그 많은 형사재판을 계속 불려나가서 어떻게 재판을 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 진행할 수 없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겁니다. 아마 이거는 대법원에서도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는 쉽사리 그렇게 판단하기 힘들어요. 근데 그때 조희대 이 사람이 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어서 어떻게 유도할지는 좀 걱정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에 대선에서 득표율이 상당히 높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딴짓거리를 저쪽에서 못하지. 아니 득표율이 어중간하게 당선돼 버리면 계속해서 이제 임기 내내 이걸 가지고 괴롭힐 가능성이 많아요. 국민의힘 쪽이라든지 이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주 높은 득표율로 당선돼야만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판결이었는데 참 답답하기도 하고 좀 지금 어떤 상황인데 시국이 어떤 상황인데 내가 아까 들으면서 한 4, 5분 지나니까 파기환송 시키겠구나라고 바로 이제 나오긴 나왔는데 그러면서 야, 이래 지금 국정 혼란을 더 가중시키는 거구나. 법원이 국정 혼란을 예방하고
응? 전국 안정으로 이끌어가는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국정혼란에 더 무게를 둬가지고 더 국가의 혼란을 더 강화시키려는 이런 악의적인 측면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열받더라고요. 하여간 열받은 건 열받은 거고 또 냉철하게 대응할 것은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응? 전체적인 내용 이해하셨죠? 그래서 알고는 있어야 돼 우리가 그래 대응을 하지. 그죠? 우리 주장들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유포시키고 적극 주장을 해야 됩니다. 이걸 방치하면 이번에 어떻게 보면 이재명 쪽에서 소홀히 했어. 설마 파기자판 시키겠어? 파기환송 시키겠어? 파기자판 안 나올 줄 알았는데 파기환송 시키겠어? 안 시킬 것 같아. 그냥 상고 기각할 거라고 다 민주당 쪽에서도 그런 얘기가 쫙 흘러나오는 바람에 오히려 대법원에 대해서 압박감을 덜 줬죠. 그래서 끝까지 이게 방심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책략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으면 이거 좀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대부분을 뭐 우리가 공격하자 이건 아니에요. 물리적 공격은 필요 없고 논리적 공격, 법리적 공격은 할 수 있죠. 법리적 공격, 논리적 공격은 해야 되고 앞으로 대통령 되고 나서도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실한 못을 국민들이 박아줘야지 대법원에서 딴짓거리 못해서 업무 수행을 해야죠. 지금 얼마나 지금 전 세계가 혼란스럽습니까? 그 트럼프 당선된 이후로. 근데 우리가 대통령마저 업무 수행을 제대로 못한다라면 이거 진짜 국군이 붕괴될 수도 있어요. 심각한 일을 지금 대법원이 벌인 거예요. 참 대법원 참 책임의식이 없어요. 응?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판결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열받기도 하죠. 그렇지만 냉철하게 또 대응을 할 건 해야 되고 한시도 우리가 마음을 놓으면 안 되고 강력한 의지를 국민들이 표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자꾸 이런 유사한 얘기를 자꾸 옆에 사람들한테도 전파하고 계속 주장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이상으로 동영상을 마치고 앞으로 발생할 사건에 대해서도 있으면 바로바로 동영상을 촬영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탄핵으로 좀 우리가 안심을 했는데 좀 방심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